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으로서요, 우리가 어제서부터 하모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아침마다 뉴스 특징주 분석 시간을 하면서 이제 산별적으로 종목을 나열식으로 해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시장에서 이슈화가 됐거나 아니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우리가 진단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SFA, 덕산, 네오록스. SFA는 우리가 이제 포함이 안 돼 있지만은 오늘 오전에 뉴스 특징주 분석에 나왔는데 진단을 못 해드려서 오후에 해드리면서 이 덕산, 네오록스, OLED 관련주죠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이 관심주에 포함이 됐는데 아직 언급을 안 해서 오늘 해드리고 2차전지 어제와 오늘 하락을 모습을 보였죠.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의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단기 관심주로 어제 처음 언급해드렸던 옵트론텍, NK맥스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듯이 하모니 관심주 해서 이제 크게 4개의 분류로 나누죠. 전략주, 그러니까는 큰 흐름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으로 보시면 돼서 이것들은 긴 호흡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통신장비주인 RFHIC, 2차전지 관련주로서 대장주로서요. 삼성 SDI, 그리고 바이오주 셀트리온, 그리고 이 현대 모비스, 이렇게 5종목 해드리고, 기대주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 움직임들이 좀 활발한 그런 종목군으로 모아놨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BH, 이오테크닉스, NK맥스, 덕산, 네오록스죠. 그리고 바닥주 대북 관련주인 도화 엔지니어링, 옵트론텍, 에코프로 BM, 현대해상, CJ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종목으로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SKC 코오롱 PI, 한올바이오파마, DKT,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빨간색에 있는 것은 우리가 언급을 해드리고 타이밍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란색 있는 것은 오늘 처음으로 언급해드린 종목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전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전 방송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전략주 중에서 뭐 한 종목, 기대주 종목에서 한 종목, 바닥주에 있는 종목 한 종목,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그죠? 근데 삼성전자 구주를 해도 되는데, 이제 이 우선주를 택한 이유가요. 코스피 200의 시총 30%가 넘어가면은 상한제에 걸린다 그러죠.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못 한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우선주는 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 관계에서 삼성전자 구주보다는 우선주가 좀 낫지 않나, 그런 맥락으로 우선주를 택해드렸고, 그러면 왜 삼성전자냐? 먼저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5만원 올라왔을 때 이 5만원이 고점이냐 아니면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램 가격이 이미 바닥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저점 통과. 그것이 뭐 4분기가 될지 1분기가 될지만 저점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갤럭시 폴도 지금 잘 팔리고 있어요. 그리고 5G 스마트폰도 이미 중국에서 상당히 좀 잘 팔리면서 시장 점유율이 20%대라 그러죠. 이것이 안착만 된다 그러면은 반도체 바닥이 벗어나면서 가격 상승, 그래서 수익이 커지겠죠. 그리고 스마트폰 쪽에서도 수익이 나면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5만 원이 고점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으로 봐도 된다라는 그러한 논리예요. 여기 제목 보면 이제 디램 가격 떨어져도 삼성전자 주가 18개월 만에 최고. 왜 그런 내용이죠? 뭐 현물 시장 메모리 반도체 업황 제대로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내용이고, 내년 2분기께 디램 재고 정상화,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라서 디램 가격은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반도체 대세론 확산 외인 러브콜 IT 대형주 신바람이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요, 올해 한 27조 한 3천억 보는데 내년에는 37조 8천억 봐요. 그래서 한 38% 증가하는 것이 지금요, 그러한 전망이 지금 우세하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해서 삼성전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차트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할까요? 삼성전자. 자, 지금 이제 화면에 잠깐만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지금 차트 보이시죠? 예, 뭐 구주랑 보통 같은 보통주랑 움직임이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42,700원. 지금 구주가 52,500원이죠. 한 20%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 괴리도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이제 지금 11월 중순이니까는 다음 달이면은 이제 또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또 배당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선주가 구주보다 배당이 좀 높죠. 거기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42,000원 전후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 삼성전자 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0개 종목, 관심 종목에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중에서 이제 올라간 종목 보면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죠. 한 0.6% 정도 올라갔고, 그리고 어제 단기주로 언급했던 옵트론테 한 2.5%, 그리고 SKC 코오롱이 한 0.7% 정도 상승하고, 오늘 뭐 보합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시장이 오늘 18포인트 거래소 시장, 그리고 코스닥도 3포인트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락 국면을 보였지만은 뭐 추세 이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계속적인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금 제 방송한 지 한 5분 6분 지났는데요. 한번 여기서 공지사항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요. 한 5분 정도 들으셨으니까 참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이미 제 방송을 청취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지사항 하나 더 있죠. 증권 강연회 최근에 이제 매주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는요. 강남에 있는 삼탄 빌딩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삼탄 빌딩이 이제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70m 올라오면은 있고요. 뭐 강의 내용은 뭐 최근에 언급했던 그런 내용인데 조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삼성전자, 대세론, 반도체, 디스플레이, 5G, 폴더폰 등 그러한 내용 주제로 강연회가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들으면서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시 20분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강의 시간보다 한 4, 50분 정도 일찍 오시면요. 우리가 한 30분 동안에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가 아니라 2만 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SFA 뉴스 리포트가 나왔는데 언급을 못 해드렸어요. 지금 언급을 해드리는데 이 KB증권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가 A5 신공장의 OLED 패널의 신규 생산 능력 확대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021년까지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이 6세대 중소형 OLED 투자도 지속될 거다.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요. 이 OLED 관련주들은 지난 9월 24일 날 이미 매스컴을 탔고 10월 10날에 삼성에서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공식 발표한 탕정의 OLED 13조 투자, 그 재료죠. 그리고 아까 말한 중국 업체들도 최근 한 달 동안에 나온 것이 15조 OLED 투자죠. 그리고 뭐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LG 디스플레이도 LCD 부분을 지금 적고 있죠. 지금 그 접은 부분의 사업부에 이 OLED 시설을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주, 그러니까는 SFA라든지 덕산 네오록스 수혜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온 건 없습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건 덕산 네오록스인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캡처를 잡은 겁니다. 3분기 매출 그렇죠? 282억. 뭐 지난 동기 대비 그러니까는 이 2분기보다는 뭐 25%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55억으로서요. 지난 분기 대비 한 40% 늘어났지만은 작년 대비해서는 매출도 뭐 늘어난 거 맞습니다. 13%인데 영업이익은 한 27% 조금 감소를 했어요. 하지만은 이 당사 추정치 매출은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소폭. 그러니까 뭐 언급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내년 실적은 매출이 1243억, 영업이익은 266억으로써요. 전년 대비 한 31%, 그리고 영업이익은 58% 증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실적은 갈수록 좋아지는데 시장 반응은 별로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SFA도 그렇고, 그렇죠? 큰 재료가 13조 투자, 그리고 지난 2016년과 17년에 이 소형 이 OLED 투자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주가 올라간 거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이 주가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 SF의 주가 모습입니다. 아직 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지난 9월 24일, 그렇죠? 그리고 10월 10날, 10월 10날이 요때네요. 그러니까 고점도 돌파 못하고, 그렇죠? 아직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하지만은 계속적인 실적은 우상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덕산 네오록스는 일단은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장비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낫다. 특히 덕산 네오록스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 거래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덕산 네오록스 쪽의 움직임이 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하지만은 주가 탄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완만하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된다. 특히 수급 쪽으로 봐도요.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한 850원, 거의 한 4% 가까이 올랐죠. 근데 개인들 매도가 2만 7천 주 좀 안 되죠. 근데 오늘 개인들이 산 게 4만 7천 주.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인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했던 대로 조금 주가의 흐름은 탄력이 약해서 완만하게 시간이 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오늘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조금 특징은 거래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죠. 그러니까 아직 본격적인 상승의 기조로 타지는 못했다. 조금 더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거는 이제 덕산 네오록스 이제 SFA의 그 회사 내용하고 이제 핵심 상승 논리라는 거예요. 뭐 이거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동영상 제목에 OLED에서 뭐 덕산 네오록스인지 SFA 그런 제목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아마 요 내용들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저께 우리가 단기 관심주로 언급을 했던 두 종목 진단 시간이에요. NK맥스죠. 예, NK맥스가 이게 이제 AT젠이에요. NK맥스 합병으로 기존 진단 회사에서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첨생법이 지난 8월인가에 국회에 통과됐어요. 그래서 희귀질환, 난치질환 환자 대상 NK세포 치료 가능성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비소 세포 폐암 대상으로 이제 뭐 NK 임상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한번 NK맥스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오늘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 자, 오늘 200원 하락했네요. 한 1,800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격 이때가 아마 신라젠이 임상실험 실패 8월 초순에 나왔죠. 크게 하락하고 주가가 이 10,000원을 기점으로 계속적인 행보 국면에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지루한 그런 움직임인데, 가격 조정에 이어서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다라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제 전략주인데 길게 봐도 되고, 일단은 어제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00원 크게 부담이 없죠. 오늘 거래량 10만 주죠. 어제보다 전일보다 조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분봉상으로 어디서 거래가 많이 됐는지 볼까요? 그렇죠? 자, 오늘 주가 거래가 크게 됐던 가격대가 오늘 종가보다 다 낮은 가격대죠. 그렇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 일단은 뭐 우리가 이 바닥권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떤 모양이다?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 며칠에는 21선이 눌러주고, 그 다음에 61선이 눌러주고, 그리고 그걸 이제 지지 삼아서 올라가면은, 그죠? 한 121선. 120선이 얼마입니까? 예, 11,890원. 좀 뭐 하락 추세니까 뭐 11,800원 정도, 그죠?
그러면 한 10% 정도 뛰기는 충분히 좀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다시 빠져서 모양새를 만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늘 거래 증가하면서 낙폭을 크게 축소, 계속적으로 예, 단기 관심주로서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옵트론텍에서 어제 이제 두 종목인데, 하나는 NKMX 옵트론텍이죠. 예, 뭐 내년 5G 서비스 확대로 인한 증강현실 관련된 콘택트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의 3D 센싱 카메라 채택이 시작되면 국내 유일의 3D 센싱 필터 생산 기술을 보유해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광학 부품 전문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도 이렇게 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계속적인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 옵트론텍 치시면은 또 동영상 올려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에서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매출도 크게 증가하죠, 그렇죠? 올해죠.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해서 67%, 74, 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좀 좋아지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증강현실, 5G 통신 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화될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증강현실에 관련된 종목 하나 더 말씀드렸죠. 예전에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예, 그 내용이에요. 뭐 후공정 장비 카메라, 그리고 센서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3D 센서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증강현실을 됐을 때는 수혜가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TOF, 아까 말한 이 3D 센서 모듈이에요. 기술의 계약 효과다. 증강현실 애플리케이션에서 거리 인지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품을 이 하이비전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채용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고, 2020년에는 북미 IT 기업의 채택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종목 한번 움직임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자, 하이비전 시스템 어저께 이제 스마트폰, 특히 갤럭시 폴드 관련주 크게 올라가면서 동반 상승했죠. 11%. 오늘 조정 상당히 잘 받는 그런 모습이죠. 밑꼬리 길게 다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저점 한 6%까지 하락했다가 한 1%대 하락으로 축소 마감했으니까 상당히 의미 있고, 수급 쪽으로도 어저께 개인들이 21만 주 매도했는데 오늘 조정받으면서 또 3천 주 매도했죠. 매수로 전환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면 이제 옵트론텍, 그렇죠? 한번 봐야죠. 자, 옵트론텍은 오늘요 한 2% 넘게 2.5% 한 150원 뜬 6,050원. 시장이 상당히 약세인 국면에서도 좀 선방을 했죠. 예, 오늘 장중에 한 4%까지 떴지만은 이제 시장이 뭐 장막판에 또 조금 더 하락세를 이어지면서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고, 거래량도 오늘 63만 주 크게 증가했죠. 그런 관점. 자, 이제 이 종목도 바로 위에 이제 저항선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이틀 내지 3일, 그리고 한 10% 올라가면은 보통 조정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전부 다는 아니죠, 그렇죠? 뭐 바닥권에서 뭐 상 들어가고 크게 치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닥권에서는 한 2, 3일 상승에 10%면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서, 뭐 내일 뭐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4, 5% 정도 올라가면 내일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물량을 한번, 어차피 단기 관점에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처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 어저께 단기 관심주로 드렸던 종목은 충분한 가격 조정과 그리고 기간 조정을 거친 종목들 위주로 언급을 하고 했던 그런 부분인데, 오늘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한 11만 주 샀네요. 그렇죠? 많이 샀죠. 개인들이 대부분 다 파는 그런 모습에서 뭐 내일 오전에 뭐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뭐 미국 증시가 빠져서 시가 크게 하락한다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보통 시장의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내일도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내일 좀 강하게 치고 나가면은 한 번 정도는 물량을 줄여주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요. 뭐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뭐 이 화면들 내용들은 많이 보셔서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별 차이 없고요. 오늘 뭐 오늘이나 어제 새롭게 나온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에 관련 그런 뉴스는 제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 분석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나빴고 4분기 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하지만 이제 내년서부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분명히 이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는 내용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힘들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제가 가장 선호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한 550원 하락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47,050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외국인들이 한 22,000주 뭐 주가 하락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22,000주. 또 그것도 개인들이 다 받아준 것이 아니라 기관과 반반 나눠 가졌죠. 어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조금 매물이 감소를 하면서 좀 바닥권 인식이 좀 강한 것이 아닌가. 어제 거래량 16만 주, 오늘도 16만 9천 주. 그렇죠? 거래가 거의 크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권 저점에 근접했다라는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뭐 단기적인 관점이 됐던지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뭐 매도 관점은 아니고요. 지금 2차 전지들 어차피 원체 바닥권에서 이제 서서히 저점을 벗어나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매도에 임할 필요 없고 조금은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이 단기적인 한 번에 크게 올라갈 수는 없죠. 왜? 주가가 고점에서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그동안 물량을 많이 매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량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좀 올렸다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동안 하락할 때 매수를 많이 한 개인들 물량을 뺏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본격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타이밍은 되지만은 추세적인 상승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 BM도요. 조금 이 포스코 케미칼보다 하락폭은 좀 크죠. 어저께 한 1,300원 2.5% 빠졌고요. 오늘은 한 1.8%, 한 900원 정도 하락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을 때,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조금, 그러니까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음봉 어저께 빠질 자리에 오히려 양봉 모습이 나와야 될 자리에 조금 음봉 모습이 나와서 자꾸 조정이 길어지니까 또 시장도 흐름이 마이너스로 하락으로 접어들다 보니까는 조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지금 생각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어차피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빠질 폭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아침에 좀 플러스권으로 출발을 했다가 조금 장 막판에 시장 영향에서 하락 마감했지만은 뭐 언제든지 5만 원권 이상 그리고 요번 목표가 제가 한 5만 4, 5천 원 정도 말씀드렸죠.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거래량도 8만 1,000주 크게 감소했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주가는 이틀 연속 뜰자리에서 빠져서 뜰자리에서 하락은 했지만은 뭐 수급에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오늘 뭐 개인들이 18,000주, 어제 33,000주 매수에 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외국인인데 기관들 매도가 그만큼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5만 원 회복되고 1차, 2차 되고 이제 3차 상승 한번 5만 4, 5천 원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임상 3상 결과 발표 임박 뭐 이게 쭉 내용들이 있죠. 최근에 뭐 이 밑골에 달아준 그런 배경 뭐 이 경찰 조사 그리고 실적 발표 그리고 이 한올 바이오파마가 내년에 10여 개의 국내외 임상을 시작하거나 데이터를 도출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 지금 임상하는 것들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요. 이 안구 건조증도 그렇고 이 포동막염 그리고 한반병성 당뇨막염 등 이 다양한 갖고 있는 HL190 같은 경우에도 시장 규모가 크죠. 그렇죠? 예, HL190 얼마입니까? 한 11조. 그렇죠? 예, 뭐 8조 5천억.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요 재료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BM처럼 그렇죠? 이 너무 조종이 좀 지루하게 가다 보니까는 이 주가가 오히려 상승을 못하고 오늘 좀 하락폭이 컸죠. 한 3% 정도, 1,000원 정도 하락했네요. 31,300원. 그렇죠?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이제 기준가를 이 저점, 악재가 발생했을 때 나온 이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이 저가가 29,450원이네요. 그렇죠? 요 선만 깨지 않는다면 살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뭐 상승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일단 올라갈 자리에서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조금 반등을 주면은 한번 물량을 축소하자.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33,000원이고 32,000원 중반대고 올라오면은 그래서 주가가 낙폭에 따른 반등을 줄 때를 이용해서 한 번 정도 물량을 축소하자. 충분히 이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 뭐 언제든지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죠. 뭐 개인들 어제 오늘 매수한 물량이 뭐 한 10,000주, 13,000주밖에 안 되니까요. 그 얘기는 이 종목의 주인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특히 이 외국인들이 주된 세력인데 빠져나가지 않은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언제든지 지수 상승만 조금 이뤄지고 시장 분위기, 특히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도 많이 빠졌는데 거기에 따른 동반 하락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바이오주 조금 올라오면은 같이 올라온다. 하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오면 한번 팔아주고 다시 재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부 물량을 축소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오늘 하모니 종목 진단 시간을 해드렸는데, 예, 저 종목 하나 마저 볼까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저 종목이 있죠. 지금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3만 4천 원 밑에서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이제 20일 이평선 닿고 요 정고점 수준, 그 의미 있는 지지대란 얘기예요. 고전선에서는 이제 지지가 되니까 내일 이제 밑꼬리가 달아주면서 3만 4천 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번 정도 단기적인 관점이 됐던 아니던 이 콘텐츠 관련주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분명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이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